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한 3일 정도 남은 거죠. 예, 3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선거가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막대한 물량을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런 광고, 특히 텔레비전 광고죠. 그 다음에 뭐 상원 후보에 대한 광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소음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예, 시청자들 입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신 모양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제 일종의 공중전을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치열하게 벌리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제 국내 언론들도 보는데, 조선중앙동아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국내 언론들도 초기에 일방적으로 보냈던 해리스 후보 지지에서 좀 선회를 해 가지고, 예, 완곡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경합주 7군데에서 초박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중앙일보를 오늘 관심 있게 보니까 그렇게 제목은 뽑았지만 그 중간 내용은 보면은 뭐 워싱턴 포스트하고, 예, 제휴 관계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이야기도 많이 소개하고, 또 그 바로 밑에는 뉴욕 타임스하고 또 여론조사 제휴 기관의 결과, 그리고 CNN.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게 되면은 비교적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가운데서도 좀 독립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데서는 경합주 7군데에서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오차 범위 내지만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지만, 중앙일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은 그 기사 내용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뉴욕 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CNN의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워싱턴 현지에 있는 그런 특파원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그런 편향된 그런 보도를 내보내는데, 편향된 보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지금 그런 데에서는 대개 7개 경합주 가운데서도 대부분 아주 초접전 상태고,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에서는 상당 폭으로, 예, 그런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그게 독립적인 성격의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여론조사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언론이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 특히 한국의 국제부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을 좀 잘 아니까, 그러니까 친 해리스 행보를 보이는 언론사의 여론조사 기관을 대개 한 60% 정도 소개하면은 한 40% 정도는 미국의 팍스 뉴스 같이 이렇게 이견을 보이는, 팍스 뉴스 같은 경우 훨씬 더 해리스 후보가 보다도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균형 있게 이렇게 다루자지, 한국의 독자들이 조금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비교적 이제 독자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과 관련 그런 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그런 지지도를 보게 되면은 7개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주를 제외하고는 오차 범위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벌어진, 오차 범위 내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도 상당히 벌어진 형태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부에 해당하는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주는 뭐 거의 경합주다 이렇게 하지만 7개 경합주 가운데서도 거의 트럼프 후보가 상당 폭으로 승리가 예정된 그런 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애리조나라든지 조지아라든지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예,
물론 워싱턴 포스트나 CNN 같은 그런 곳에서는 뭐 노스캐롤라이나도 경합이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힐이 실시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전혀 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경합주에 해당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거의 박빙 승부를 벌였던 해리스 후보가 앞서다가 최근에 거의 50대 50으로 박빙 승부를 벌였던 네바다에서는 뭐 51대 49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스콘신 주도 상당 폭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누가 당선돼야 됐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 당선돼야 된다는 이런 표현은 저는 절대 쓰지 않거든요. 이제 가능한 객관적으로 사태를 보려면은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물론 뭐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낙태 문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대체로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면은 좀 더 나아지겠느냐. 그러니까 공화당이 여러분들 광고에 내보냈던 것처럼 레이건 후보가 여러분들 대선에 나왔을 때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은 구간을 찍고 4년 전보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어려우면은 신간을 찍어라. 이런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가 많이 악화됐다고 보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럼 그 경제 문제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 미국 남부의 불법 이민자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선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이 해리스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콘텐츠를 꺼리낌 없이 대중들이나 언론들에게 이 표현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말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인 자신이 그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한국의 이 농객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볼 때 심정적으로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해리스가 되면은, 그러면은 주한 미군 문제나 이런 부분에 한국의 이익을 많이 고려할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초기부터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본 사람이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용준 이사장, 과거에 북한 협상 대상으로 했던,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대체적인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은 전쟁 문제라든지 남북 국경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겠죠. 물론 이런 주장을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런데 뭐 워낙 이제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투표권이 없으니까 미국인들이 결정을 하겠죠. 뭐 공정선거가 되면은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듯이 펜실베니아주의 랑카스트에 한 2,500명 정도의 적격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등록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이번에 광범위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무난하게 트럼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해설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